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너무나 감명 깊은 구절이 나와서요, 작가가 정말 안목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소개해드리기로 한 거죠. 무슨 구절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다음과 같은 구절입니다. 채널 시안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시안 유튜버는 하면서 이렇게 제가 쓴 책 유튜브 지금 시작하시나요?에서 인용한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안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농담 같죠? 아닙니다. 정말 이 구절 때문에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요, 90년생이 온다를 쓴 이몽택 작가의 후속작이죠. 바로 관종의 조건입니다. 뭔가 책을 소개해드리는 제 동기랑 책 제목이 좀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관종이라는 말은요, 원래 관심 종자라는 말을 줄인 거죠. 이 종자라는 말에 이미 부정적인 뉘앙스가 물씬 풍겨 나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기행이나 악행을 저지르는 일들은요, 아주 옛날부터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2010년 이후 관종이란 말을 신조어로 만들어 쓰는 것은요, 주로 SNS상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갖가지 일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관종이라는 말에 긍정적인 의미가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조금씩은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걸 대놓고 인정하는 것에 좋은 인상을 받기 시작해서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이유라면요, 진작부터 그랬겠죠. 관심이 자본으로 바뀌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관심을 끄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을 본 거죠. 개인 차원에서건 기업의 마케팅 차원에서건 관심은 돈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나온 거잖아요. 책 제목이 관종의 조건이지만 정확하게는요, 관종이 돈이 되는 조건이라고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요, 먼저 관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관종의 4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꺼지지 않는 가시성, 두 번째는 고집스러운 협력성,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적인 진실성, 네 번째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선입니다. 첫 번째 꺼지지 않는 가시성에서 중요한 것은요, 가시성이 아니에요. 눈에 띄는 것은 한순간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일이잖아요. 꺼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른바 존버 정신이 주식뿐 아니라 관종이 되는데도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집스러운 협력성은요, 주변과 협력을 하긴 하되어 자신의 특별함을 잃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마케팅에서도요, 상품의 차별화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만큼 사람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절대적인 진실성에서요, 진정성과 구분되는 진실성이라는 단어가 포인트예요. 진정성은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죠. 진실성은요, 팩트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진정성, 그러니까 마음을 보여준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실성이 더 문제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관종들은요, 끊임없이 사실을 조작하는 주작의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의 관심을 늘 끌 수 있을 만큼 시끌벅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약간 MSG를 치는 경향이 생기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진실성이 결여된 행동이나 말들은요, 결국 문제가 되게 되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 적정선은요, 이른바 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앞에 3개가 다 성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가군을 지킬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는 선이에요, 선. 적정성이라고 해서 성으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작가가 특별히 적정선에서 선을 강조했다라는 거는 선을 넘는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종종 그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SNS에서는 그게 한번 선을 넘었다 하더라도 약간 괜찮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큰 관심을 받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때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괜찮고 더 큰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선을 넘는 행위는요, 거시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아주 근시안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4가지 관종의 조건들을 개인적 차원, 기업이라는 조직의 차원, 그리고 정부의 차원에서도 분석한 것이 이 책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관종이라는 것을 어떻게 마케팅과 연결시킬 것인가 고민하는 장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책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관종이 더 이상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드라는 말은요, 지능은 뛰어나지만 사회성이 없어서 약간 사회적 루저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봐도 너드인 빌 게이츠나 마크 주커버그 같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본 후에 이 너드라는 단어가 꽤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프렌즈 이후 미국 시트콤의 왕좌를 차지한 그런 드라마가 바로 빅뱅 이론이거든요. 이 빅뱅 이론이 이런 너드들을 소재로 한 코미디 쇼였죠. 그런 것처럼요, 관종이라는 말도 관심을 얻어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요, 좋은 의미, 적어도 아주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 이유는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으로서나 또 조직 안에서나 자신의 존재감을 가지고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관종의 자질이 필요하게 되어서인 것 같습니다. 개인 활동하시는 분들이요, 브랜드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만요, 회사에 들어가시는 분들 역시 브랜드를 가져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요,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가 자신의 정년, 아니면 정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늦은 나이에 재직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회사가 곧 자신의 정체성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회사 안에서 자신의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회사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회사 자체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직무에서 인정받아서 브랜드를 쌓고 기회가 있으면 이직을 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특별함을 갈고 닦아야 하기도 하고요. 그 특별함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기도 합니다. 혼자만 알고 있는 사실은요, 사실이라고 할 수 없죠. 주장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고 그 관심을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이 나오는 것이겠죠. 관종이요, 몇몇 인플루언서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조금씩은 필요한 자질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는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이몽택 작가의 관종의 조건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한 관종짓의 결과죠. 결과물이 있을 수 있게 오늘도 가벼운 누르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